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의 제목은 Pose Free Reinforcement Learning for 60 Pose Estimation 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Pose Free는 보통 우리가 흔히 슈퍼바이스드 러닝 때 라벨일 때 그 정답 데이터가 60 포즈하면 그 60 포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라벨이 필요 없이 강학습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 순서는 이제 논문 순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자 소개부터 일단 드리면 일단은 일단 저자분들 중에서 구글에서 이제 그 CV가 보이는 그런 분들만 일단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분께서는 이제 대체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연구를 주로 한 분이시고, 근데 이 연구가 강학습인데 이분은 거의 이제 60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분께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강학습을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보시면 이제 프로필 사진도 조금 이제 센세이션 하시죠. 일단은 60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카메라 각도에서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인지 그런 걸 이제 알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봤을 때는 물체가 저기 있고 방향이 이쪽으로 널려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 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이 물건을 집을 때 이제 그 물체에 대한 그 포즈를 알아야 기계가 실수 없이 물체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AR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물체가 어떻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곳에 이제 새로운 아바타나 그런 걸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여기서는 공장이지만 이 이제 로봇이 갈 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포즈로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 같은 분야에서도 60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60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푸는 방법이 이제 일단은 이 PMP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D 그 다음에 3D 포인트가 있을 때 이제 각각의 그 매칭점을 찾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포지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이제 러닝 베이스드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제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 이제 60 그 2D하고 그 다음 3D의 이제 점들을 이제 매칭하는 그런 거에 이제 집중하고 이 나머지 계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PMP 쓰는 방식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서는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그런 PMP 말고 신경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포즈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즈 리파인먼트인데요. 포즈 리파인먼트는 이제 처음부터 물체에 대한 이제 포즈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첫 번째로 이제 이니셜 포즈는 신경망이라든 같은 경우가 일단 먼저 인프런스 한 후 이제 그 주어진 이니셜 포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리파인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포즈 리파인먼트, 그러니까 이 리파인먼트가 단순히 포즈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보시면 테슬라나 이런 데서도 이제 아니면 데이터를 만들 때도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만들 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신경망 그걸 보고 다시 제대로 이제 라벨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저자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그 60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려면 이 60 애노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 데이터셋을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냥 이제 2D 바운드 박스도 그 만드는 것까지는 일단은 참을만 합니다. 약간 그래도 100장 정도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60 포즈 에스티메이션부터는 첫 장부터 사람이 나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표정이 안 좋아지죠. 심지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차가 보이는데 보시면 이게 라벨링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했을 때 더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2D 바운딩 박스만 있는 상태로 60 그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그런 연구도 있고, 테슬라가 공개는 안 했지만 이제 오토 라벨링이라는 방식도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신세틱 데이터에서 이제 포즈를 이제 학습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요. 저자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과 그다음 시뮬레이션 상의 갭이 크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현실에 적용했을 때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그 차별점을 설명하는 건 첫 번째로는 학습을 할 때 이제 현실 세계 포즈 애노테이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2D 마스크 베이스드 리워드라는 걸 이제 전개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처음 학습할 때 이제 데이터로 3D 모델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이제 포즈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니셜 포즈가 주어졌을 때 이 3D 모델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포즈에 찍은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이제 사진이 보이고 보면 이제 마스크 차이를 고려해서 다시 인플루언스 하면 이제 다시 또 포즈를 바꿔서 이제 이 사진, 이 모델을 이쪽으로 찍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은 포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포즈에서 찍은 사진의 이제 마스크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강학습으로 하였다라는 게 주요 이제 내용입니다. 일단 related work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RGB based 64 object pose estimation에 대해서 일단 소개하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많이 겹칩니다. 처음에 이제 PNP 알고리즘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베이스드 초기에는 2D, 3D의 매칭만 이제 집중하는 것에 넘어서 이제 end-to-end로 이제 포즈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고 이제 그중 여러 SSD, 6D 그 다음에 유명한 포즈 CNN이 있습니다. 그리고 6D 오브젝트 포즈 리파이먼트는 처음부터 이제 포즈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니셜 포즈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리파이먼트 하는 건데요. 만약에 뎁스가 주어졌다면 많이 사용하는 RCP 방식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뎁스 정보가 없으면 이제 RGB 베이스가 있을 건데 두 개가 이제 DeepIM 그 다음에 DPO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논문이 이 두 개의 이제 방식을 이제 사용했고 특히 논문 공개는 안 했지만 그 아키텍처를 봤을 때 이 논문을 매우 많이 사용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3D 모델을 어떤 특정 시점에서 찍은 후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포즈를 이터레이티브하게 리파이먼트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학습을 이용한 이제 비전 태스크 중에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한 연구가 이미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별화 주는 점은 이 두 연구에서는 유효율을 계산할 때 60 애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루스 60 그 애노테이션과 비교를 해서 리율을 계산하는데 본인들의 연구에서는 우리는 60 포즈 애노테이션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키텍처고요. 일단은 코어 아이디어로는 align the 2D projection of 3D object with its appearance observed in 2D image.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시점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 시점에 마스크와 원래 매칭하려는 그런 이 사진과 얼마나 맞는지 그런 걸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게 스테이트로 일단 4장의 사진이 들어오면 그 에이전트가 이제 그걸 적절하게 어떻게 회전하고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인프런스 한 후 이제 3D 모델을 다시 뒤집고 다시 뒤집은 상태에서 다시 촬영하게 이런 과정이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되게 됩니다. 일단은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했냐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위치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 순서는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편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RGB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D 모델이 있으면 그 사진을 찍고 이제 그 물체만을 이제 마스크 이미지를 한 개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RGB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물체만은 이제 바운디 박스한 이제 마스크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D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2D에서 얻을 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로는 이 4장의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액션으로는 이 4장의 사진이 들어갔을 때 이제 상대적인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그런 이제 값들을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트 두 개를 나눠서 실험하게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디스크리트로 이제 액션을 정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리워드의 정의가 있을 건데요.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3개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IOU의 차이를 이제 값을 기반으로 한 리월드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라이제이션 리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찍은 이 사진과 그라운드 트루스 매스크에 이제 각각의 이제 중심점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점이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리월드를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골 리치, 그러니까 특정 스레시홀드에 도달했을 때, 그 인터섹션 오브 유닛 IOU가 특정 스레시홀드 넘었을 때 이제 목표물에 도착했다고 인지하고 또 그 마지막 리월드를 주고 에피소드를 종료하는 그런 리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처음은 이제 그 IOU 디퍼런스 리월드인데요. 그 전과 만약에 이건 현재와 그 이후의 IOU를 그냥 단순히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 거치게 되는 게 이제 이 함수인데요. 특정 스레시홀드 아래일 때는 이게 그냥 그 말대로 그 IOU 값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특정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IOU 값을 넘었을 때는 더 이차함수 이걸로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경사로 봤을 때 급격하게 더 많이 주는 거겠죠. 이렇게 준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에이전트가 더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 리치드 리월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IOU에 도달했을 때 1이라는 보상을 주고 에피소드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센트럴라이제이션 리월드인데요. 완전히 일치하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0이 됐을 때 무한으로 가게 하고, 그때 이제 민값 1과 비교해서 이제 최대한 가까이 가게 걸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최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월드를 했을 때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다면, 결국엔 이게 그림자로 비교를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같은 경우 봤을 때 물체의 그 대칭성,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적인 구라고 했을 때는 이게 솔직히 이 그림자 비교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포즈를 차는지 안 차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정한 이 리월드가 그런 하이 시메트리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이해를 못해서 만약에 후에 이 논문을 읽을 계획이신 분은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서 읽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로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한 이 부분이 되겠죠. 내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어떤 시점에서 3D볼을 찍은 RGB 사진, 그 다음 매스크, 그 다음에 원래 RGB 사진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를 담는 이 바운드 박스 매스크 총 4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브랜치가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인프런스 하는, 하나는 로테이션을 인프런스 하는 이 두 개의 브랜치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밸류를 계산하는 이제 파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는 이제 PPO를 사용했는데, PPO 이거는 통상적인 PPO 에러입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릭,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보너스인데, 보통 강학습에서 PPO 같은 사용하게 되면 뭐 폴로시 네트워크나 아니면 밸류 네트워크를 따로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밸류 네트워크가 다 같이 안에 같이 섞여 하나로 이제 합쳐진 부분이라서 밸류 로스도 같이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프 폴로시 로스인데요. 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차이점이라고 부각했던 게 PPO에서도 이제 오프 폴로시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히 말하면 일단 사용했던 그 데이터를 어떤 버퍼에 넣고 그 꺼내면서 계속 이제 오프 폴로시 로스를 계산하면 이 밸류,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다시 업데이팅을 하게 됩니다. 실험에 대해 설명, 이게 그림이 또 이렇게 냈네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네 가지 지표를 사용했는데, 처음에 2D 프로젝션, 그 다음에 add, 그 시메트리, 그 다음에 BSD입니다. 프로젝션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일단은 이 모델을 이제 어떤 RT로 이동시킨 후, 그 다음에 인트린식 패러미터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사진에 어디에 맺힐 건지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값이 5픽셀 미만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포즈 예측했다고 하고 이제 카운팅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이게 나중에 그래프에서는 제대로 포즈를 예측했다고 생각하는 그 개수의 이제 평균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픽셀 미만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델의 그 지름의 10% 미만일 때 제대로 포즈를 계산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의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시메트리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만든 로스인데요. 가장 가까운 것들의 이제 평균값으로 매기게 됩니다. V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 RGB가 이제 이 추측한 뎁스 맵의 거리, 그 다음 GT 거리가 어떤 스레시홀드 미만일 때 이제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지표입니다. 데이터는 이걸 LME라고 보통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일단은 그 발음을 라인 MOD라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서 15%를 학습에 사용했고 85%를 테스트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각 이제 오브젝트당 200개의 사진, 그러니까 200개 여러 각도에서 찍은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도했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E, 그러니까 포즈 C,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이제 포즈 CNN에 이제 그걸 먼저 포즈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포즈를 이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로 변화시킨 후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리파인먼트 하는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TLS 같은 경우에는 AAE만 사용하는데, 왜냐면 이 TLS의 데이터에서 유일하게 이제 RGB 베이스로 평가된 게 있는 게 AAE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델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TL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진이 없어요.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래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저자가 직접 이제 그 렌더를 한 후 백그라운드로 이제 파스칼 BOC의 백그라운드를 씌워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펄터베이션은 똑같이 나중에 테스트할 때 주었고요. 먼저 이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포즈 프리 같은 경우가 이제 DPOD 그 다음에 AAE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니셜 포즈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AAE가 DPOD보다 수치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즈 리파인먼트에 이제 DPOD는 통상적인 리파인 방식 어떤 걸 썼는지 제가 일단 확인을 못했는데, 방식을 썼을 때, 그 다음에 AAE는 그 이제 본인들이 썼던 이제 포즈 프리를 썼을 때인데요. 성능이 초기엔 더 안 좋았지만 자신들이 리파인먼트를 사용한 후 나중에 민값이 더 높은 것, 성능이 좋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즈 CNN인데요. 포즈 CNN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이제 포즈 CNN은 이제 DIN이라는 리파인먼트를 이용했을 때와 포즈 CNN을 자신들의 방식을 이용했을 때 그런 이제 성능에 비교를 하는데, 자신들이 방식을 이용했을 때가 더 리파인먼트가 잘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TLS의 실험 결과인데요. TLS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를 하진 않았어요. 비교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이제 액션을 컨티뉴어스로 할 때와 디스크리트를 할 때 그런 차이점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디스크리트로 했을 때 뭐 이쪽도 높아지긴 하는데 자신들이 에포크로 계속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브레이션 스터디로 일단은 리월드에 대한 그 고찰, 그 다음에 액션을 컨티뉴어스, 그 다음 디스크리트 했을 때 차이점, 그 다음에 테스팅 스피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게 리파인먼트가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레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온폴러시가 아니라 온폴러시, 오버폴러시 둘 다 사용했는데 그게 그냥 온폴러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리월드 스타일 같은 경우입니다. 리월드는 이제 처음에 이제 IO의 차이를 고려한 것과 그 다음에 골 리치드, 그 다음에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C, G 중에 골 리치드가 아니라 센트럴라이제이션을 추가했을 때 확실히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골리치드만 따로 더했을 때는 그렇게 확연하게 오히려 성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결국엔 이 세 가지를 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스타일은 아까 말씀처럼 디스크리트를 썼을 때 더 성능이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얼마나 빨리 되냐 했을 때 보통 에피소드 랭스, 그러니까 20 에피소드까지, 그러니까 이제 리파인먼트가 20 에피소드까지 거치면 이제
웬만한 성능이 나온다고 하고 이게 보통 240m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전략인데요. 기존 PPO는 언폴러시를 사용하는데 자신들이 오퍼폴러시까지 이제 따로 이제 밸류 네트워크만 오퍼폴러시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선이 이제 언폴러시, 오퍼폴러시 둘 다 사용한 거고요. 여기 점선이 이제 언폴러시만 사용한 부분인데 둘 다 사용한 이 자신들의 방식이 더 성능이 높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으로 이 연구는 이제 60포즈 애노테이션이 없어도 자신들은 학습할 방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2D 마스크 베이스드 리올드를 정의를 했고 자신들은 이제 언폴러시, 오퍼폴러시 둘 다 합친 이제 오티마이제이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